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조정을 거쳤던 비트코인은 29K에서 다시 30K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번스타인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에 전례 없는 강세장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 제가 느끼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모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29K에서 30K 위로 다시 올라갈 때는 이 갈색 고래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점부터 계속 매수를 이어왔는데 조정이 있을 때도 이 빨간 고래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갈색 고래와 빨간 고래가 계속 주도해서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요. 보라 고래 같은 경우는 또다시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어제 저희가 봤을 때 10K에서 30K까지 별로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숏 물량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이제 쌓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2019년도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마어마한 청산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지금 2022년도 11월 달 이후로 가장 많은 숏 물량이 청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뭐 29K에서 30K까지 일부 변화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변동성 장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 그다음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필 때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 지금 비트파이닉스에서 중요한 매수벽과 매도벽이 모두 치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점이 이제 치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그 트레이딩 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전 세계 경제 상황과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를 했대요. 언제 연준이 피벗을 할 거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냐라고 하면은 2023년도 4분기다라고 얘기하는 부류와 2024년도 1분기다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훨씬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제 연초나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이게 좀 움직임 뒤로 이제 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 메타나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 이제 뭔가 리세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전문가들이 볼 때 뒤에 올 것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이제 피벗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다른 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인들의 이제 소비 지출에 대해서도 좀 살피고 있거든요. 저도 경기 침체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멤버십 분들한테도 계속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들을 트래킹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 미국인들이 돈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 같고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어떤 거냐면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더 살펴보면서 경기 침체와 과연 경기 침체 메타가 언제 시장을 지배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경기 침체 메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뒤로 밀리는 이야기만 나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리스크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소비 지출이 늘어날 때 이 카드 대출금이 같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고, 제가 재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스크가 계속 상존을 하고 있고 공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SVB 사태처럼 저희가 모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이것 이외에도 지금 미국에서 이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 재정 지출을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CDS가 상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거고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리스크, 위험이 되는 부분들도 모두 저희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에 완연한 상승을 할 때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떤 타이밍에 저희가 리스크를 해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나 혹은 경기 침체가 뒤로 밀리는 게 공존을 하고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요. 결국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나가면서 그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거기에서 비중을 좀 더 담는다던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세요. 코인을 하지 않다가 다시 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심리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늘고 있을 거고, 이거는 리스크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물론 이렇게 상승을 할 거지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아마 여기서 이제 뿅망치 맞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민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AI 도지, 그다음 페페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이 지금 돌면서 계속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크게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 상승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락 다이버전스를 봤을 때도 지금 29K까지 내려왔잖아요.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추가적인 큰 상승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예요. 견해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이제 35K까지 갈 거다라는 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45K까지 갈 거다라는 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폭발적인 상승장이 올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그 앞에는 단기 하락이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35K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아까 매수 매도벽 같은 경우도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45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이 있다라는 게 더 많이 힘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번스타인에서 왜 그랬는지, 저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지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저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퍼센트 서플라이 인 프로핏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이 많은 사람들이 나면 지금 어쨌든 그걸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지표를 통해서도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 지표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것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살펴보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하락장을 극복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큰 불사이클이 이제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거시적인 지표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 프라이스 앤 NUPL 데일리 차트인데, 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을 벌고 있냐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락장일 땐 마이너스인데,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구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플러스 구간으로 드디어 올라왔고, 아까 보여드린 지표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반등이 일어날 때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바뀌는 모습이고, 지금 초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간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실현이 일어나게 됐을 때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다가오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고 있고, 페페 같은 민코인들이 가격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조건들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서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래에 대해서 CVD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건 말고도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고래들이 모두 축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고래 같은 경우는 축척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하락을 했는데, 다른 고래들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축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 또한 더 큰 미래를 보고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CVD 자료에서도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 큰 상승을 보고 있는 건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고래들이 갑자기 큰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물론 전체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완전 불장이 왔을 때 대비는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간 이게 이제 상승으로 올라섰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완연한 상승, 2023년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완연한 상승을 계속 기대해도 좋다. 다만 거기에 있는 단기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건데, 최근에 앞으로 이런 단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뭐 익스트림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거 차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상승이 막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고,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2019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그게 맞는지를 복수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지금 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겹쳤을 때 2019년도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할 때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저희가 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에서 국제 결제에 있어서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법제화를 돼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법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제 무역 결제에 크립토를 사용할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이제 VC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크립토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지원이 되는 거고, 크립토에 트레이딩을 하기에 편하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이 레가시에 있는 금융들이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자료고, 마지막으로 뉴욕 멜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자산 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인재를 영입 박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대기업들이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인재를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절대 죽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혹은 정부가 들어오면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프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자료와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불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열이 좀 식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면서 2023년도, 4년도, 5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